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통풍으로 인한 그 심한 관절염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살의 김익준 씨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생소한 관절 질환을 앓고 있다.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이제 체육 시간에 좀 심하게 애들하고 놀다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좀 무리했나 해서 있다가 이제 2년 뒤에 병원 가서 진단을 처음 받았죠. 젊은 나이에 노인처럼 굽어버린 등. 김 씨는 늘 바닥을 보고 걷는다. 자, 지금 누우면 이게 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못 주무신 게 몇 년 정도 되세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죠. 천정을 향해 똑바로 누울 수조차 없을 만큼 척추의 변형이 심한 상태다. 그죠? 한 화면 속에 머리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지금 머리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못 찍습니다. 변형이 심해서. 그래서 일견에서 볼 때는 원래 이 위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추측컨대는 머리가 여기쯤에 있을 거다. 지금 여기쯤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은 132도니까 한 60도, 한 5, 60도까지 지금 앞으로 굽은 거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불과 베개를 겹겹이 쌓아 등 위쪽을 괴어주고서야 검사대에 놓은 김 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척추는 단지 휘어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의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붙어 있었다.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뼈를 싸고 있는 힘줄들이 하얗게 석회화가 되면서 이렇게 원통을 둘러쌌죠. 병명 자체와 마찬가지로 주로 관절염인데 척추의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관절과 관절이 붙어서 강직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못 하나 보니까. 김 씨는 지금 구분 등을 펴는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다. 남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그에겐 가장 큰 꿈이다. 편히 자는 거죠. 아무래도 똑바로 눕지를 못하니까 잠을 다들 좀 불편하게 자는데 이제 수술함으로 해서 이제 잠을 좀 편하게 자는 거랑 이제 앞을 본다는 거죠. 바닥을 안 보고. 오늘 수술은 이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유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쓰게 되면은 반듯하게 됩니다. 김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휘어진 뼈의 일부를 쐐기 모양으로 잘라낸 뒤 척추를 바로 세워 나사못으로 고정해주는 시술. 생각보다 변형이 심해 척추 두 군데를 잘라내야 했다. 수술이 끝나자 50도 이상 앞으로 구부려져 있던 척추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 자체의 질환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뭐 등이 굽었다든지 관절이 망가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수술을 하시면은 뭐 정상인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다시 만난 김 씨는 보조기에 의지해 보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주 좋네요. 굽었던 등이 펴지면서 앞을 보고 걸을 수 있게 됐고 100점. 더 이상 새우잠을 잘 필요도 없다. 등을 바닥에 붙인 채 똑바로 눕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단 앞에 편하게 보니까 좋죠. 그리고 걸을 때도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해 보이니까 보는 사람도 뭐 아무래도 수술 전에는 좀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생긴 게 좀 이상하게 돼서 자신감도 좀 생길 것 같고 아무래도 나름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서. 베개를 안 베고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모두 김 씨처럼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이자 본인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 이상훈 교수는 누구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조기에 진단해서 적당한 약물 치료를 받고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계속해준다면 얼마든지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병은 원인은 염증 때문에 뼈가 자라는 거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있어서 안 움직이고 하면서 그게 뼈가 자라서 굳는 거지,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운동 범위는 최대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소염 진통제만 꾸준히 먹으면서 그 당시 진단됐을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종류에 따라 그 원인과 치료법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연골과 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단계까지 이르면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절 수술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무릎 관절 모형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릎 관절은 뒤로만 굽혀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동작을 취할 때마다 필요한 굴절각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67도 정도 무릎이 굽혀져야 하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90도 정도, 또 양반다리 자세를 하거나 무릎을 꿇으려면 111도 이상, 약 165도에 가깝게 무릎이 굽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은 정상적인 관절의 기능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들과 함께 초겨울 북한산 나들이에 나선 67세의 김영세 씨.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던 김 씨는 몇 해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인공관절은 관절염 때문에 산행을 포기했던 김 씨를 다시 산에 데려다 주었고 두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아유, 감이 올 생각을 안 해줘요. 나 수술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앉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마음이 편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덜 늘 것 같아요.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하니까요. 수술 후 김 씨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등산만이 아니다. 하산길에 인근 사찰에 들른 김영세 씨. 늘 합장만 하고 돌아서던 김 씨가 오늘은 무릎을 쪼그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수술 전에는 다리가 아파 무릎을 굽힐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김 씨였다. 옛날에 이걸 아픈 뒤로는요, 구부리거나 그런 거는 금물이었죠. 여기가 부었잖아요. 부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그래. 이게 부으니까 구부려지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물이 차는 거예요. 고사리. 이제는 여느 엄마들처럼 아들과 외식도 다닐 수 있고 식사를 할 때면 평소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을 수도 있다. 수술 후 아들도 큰 시름을 덜었다. 어머니께서 그냥 다리를 한쪽을 이제 피시고 이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프시고 힘드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자유롭게 무릎도 굽으실 수 있고 책상 다리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는 뭐 좌식에서 식사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앉아서 생활하시는 거에 뭐 전혀 불편한 게 없죠. 올해 75세의 이규정 씨는 최근 인공관절 치환술을 결심했다. 심한 통증 때문에 무릎을 굽혀 앉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기라도 하려면 아픈 다리와 한참 씨름을 벌여야 한다. 관절염이 뼈까지 파고들면서 곧았던 다리는 어느새 O자형으로 휘어버렸다. 쭈그리 앉지 못한 거 오래됐어요. 그건 한 10년 됐을 거예요. 쭈그릴 생각은 해보들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관광 같은 거 가면은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갈 생각을 못 해요. 고통 속에 살아온 10여 년의 세월. 인공관절은 이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게 그런 게 이렇게 부닥치니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지. 약도 많이 먹어봐도 소용없는 일이고 침 많이 맞고 그 침 맞기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침도 많이 맞아봐도 아무 소용없구나. 다 필요 없는 짓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진 보시면은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으면서 여기가 다 따랐죠. 붙어버렸잖아요. 이 씨의 무릎은 연골이 거의 닳아 뼈와 뼈가 붙어버린 상태.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 씨처럼 고령이면서 광범위한 연골 손상을 가진 경우에 적당하다. 환자 나이가 일반적으로는 한 60세 이상이면 좋고요. 그다음에
약물로 치료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관절 간격이 아주 좁아져가지고 거의 뭐 붙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환자가 걸어